하류에 거대 고분군이 발견이 되고 참혹하게 또 파괴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이 토기도 그렇고 금속유물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가야 고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참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제는 그 가야 고분에서 나타나는 순장 요 현상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이 순장이 이게 어떤 건지 고고학적인 의미가 좀 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희생인데요. 어떤 권력자가 죽었을 때 그게 부수되는 일정한 사람들을 강제로 죽여서 함께 매장하는 그런 건데, 이 순장자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모양은 사람인데 물건 취급을 하는, 가야 고분 중에 주 피장자 공간이 있고 유물 놓는 이제 부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피장자 공간에 못 들어가고 유물 부장하는 그런 데에 인골이 나온다든지, 물건 취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물건 취급을 받으니까 주곽에 나오는 경우에도 피장자의 팔찌 쪽에 있거나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주는 그런 부분인데, 하만의 경우에는 늦은 명부터 지산동 44, 45분의 그걸 다 순장각으로 본다면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순장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장묘를 직접 발굴을 교수님께서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 복촌동이다 뭐다 해서 그때 딱 정서적으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복천동 같은 경우에는 밀봉이 잘 돼 있었는데 주검도를 들자 이제 주인공이 정중하게 모셔져가 있고, 이 주인공의 발치에 세 사람이 쪼롬이 이렇게 인골이 이렇게 입을 탁 벌리고, 양이 방경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굴할 때는 뭐 이게 워낙 포개져 가지고 발가락이 뭐 그 어떤 사람 뭐 눈 안에 들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잘 몰랐는데, 내중에 보니까 이제 4명, 5명 이렇게 됐는데 수십 구를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하나의 고고 자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부가 나란히 있는데 바치 쪽에 막 뒤죽박죽으로 나와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옛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우리가 참 그대로 알 수는 없지만 애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최소한의 예도 못 차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뭐 우리끼리의 농담인데 후배들 보고 참 좋은 때 태어났다. 이때 태어났으면 내 죽으면 네 따라 요 밑에 이 정도가 됐을 거다.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었어. 사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순장 풍습의 흔적이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대성동 29분 단계니까 뭐 3세기 말 정도부터. 그러니까 금관가에서 순장이 처음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제 순장된 규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장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보령 지산동 고분, 대가야 쪽이 많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산동 고분 같은 경우는 다곽 순장곽이 거의 막 30여 명씩이나 한꺼번에 묻혀 있는 케이스인데, 별도로 곽을 만들어서 순장자를 매답하는 건 좀 고령만의 좀 독특한 현상이지 않느냐 싶은데요. 김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대성동 고분에서 나타나는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도의 그 공간을 가지지 않는, 그게 복천동 고분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그 만리산 하만의 아라가야 같은 경우에도 주피장자가 있으면 팔찌 쪽에 이제 방향이 직교되게 주피장자 공간 쪽에 치우쳐서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일반적이고 44분, 45분의 순장은 좀 가야 순장했으면 예외적이다. 실제의 관도 나옵니다. 관식이. 그 지배자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순장각에서 순장각이죠. 또 금동제 귀걸이라든지 갑옷이나 투구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유물이 딴 그 소형 고분군에 가면은 최고 지배자급의 유물에 해당되는데 그게 순장자한테 나오니까 이게 순장자에게 나오니까 그 저 자신도 그렇고 저게 과연 순장일까? 그런 사람들을 순장시킬 정도의 대가야 지배층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지금 대세는 뭐 다 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견은 있는 거군요. 네, 이게는 있죠. 송현동 고분에서 특히 이제 순장자들 중에는 그 육식을 되게 많이 한 흔적이 또 나왔다고 그럽니다. 조선 시대 양반들이 먹던 육류 그 섭취보다 더 많이 섭취한 걸로 뭐 나온다고 하는데 편견이라고 하든 뭐 하지만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순장을 당했던 사람의 이 상황이랄까 이게 전쟁 그때 당시에 뭐 일반인들 힘들게 생활하기가 힘들었던데 일반인보다는 뭐 귀족의 측근으로서 지배계층의 측근으로서 같이 먹고 생활했다면 영장 상태는 뭐 괜찮을 수도 있었겠습니까? 모시는 귀족이 성격이 굉장히 좀 고약하거나 네. 이러면은 네. 차별을 많이 당하고 네. 먹는 것도 부실했을 거고 네. 좀 뭐 저처럼 좀 네. 온화한 사람 같으면은 네. 그 대우도 좀 해주고 대우도 좀 많이 해주고 뭐 고기 좀 먹어라 막 이렇게.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단정하기는 이제 어려운데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갖춘 측근이 묻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겠죠. 진짜 막 뿌리는 시종만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라 이제 순장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신라가 마립간이 사망을 하면 살아있는 남녀들을 같이 묻는 이제 풍습이 있었지만 지증왕 때 순장 금지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 가야에서 이 순장 풍습이 오래 간 것 그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순장이라고 해서 그런 가용할 수 있는 인간들을 죽여서 무덤에 넣어버리면 농사 짓는 데는 농사 지을 사람이 적어지는 거고 이제 군대를 유지하는 데는 군인의 수가 줄어들고 이제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걸 막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일종의 노동력 낭비일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교리상 또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순장이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가야는 이제 그런 신라하고 역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쭉 순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이 되는 뭐 그러다가 결국은 더 발달된 사회인 신라에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요? 좋아요. 낙동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물 정황도 문화 수준이 상당한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신라에 이제 밀리는 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세요? 대가야 쪽에서 크게 발달하는 게 원통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내 옷에 장식이 달리고 막 투장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자체는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밑이 둥근 항아리를 놓기 위한 그릇 받침입니다. 그릇 받침인데 이게 지배자의 머리 위쪽에 딱 상징적으로 한 점씩 들어가는데 요즘 기술로도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만들다가 뭐 주저앉고 이러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고수하는데 신라는 안 그렇거든요. 신라는 둥근 항아리 쓰다가 좀 있으면 거기에 딱 다리를 붙여버리는
그 뭐 만들기도 쉽고 굉장히 실용적인. 융통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런 네. 아니 뭐 융통성이라기보다 네. 한쪽에는 전통을 고수하면서 네. 쓸데없는 짓을 좀 오늘날 우리 고고학 연구 자료는 좋은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또뭐 쓸데없는 짓을.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래 만들기 어려운 거 만들다가 망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음. 결국 한쪽이었으면은 음. 어떤 하나의 단적인 예가 안 되겠느냐. 그 가야 순장에 대한 미스터리를 지금까지 같이 파헤쳐봤고요.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사 복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문 대통령 입에서 이제 가야사 복원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하나의 감이 있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제발 가야사 하면서 무덤은 또 낮다고 욕하는 건 이러기가 소수 연구자들은 못난 욕하고